안녕하십니까. 2020년 12월 5일 최병무 이펙트 시작하겠습니다. 대전지방법원이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문제와 관련한 경제성 보고서를 조작한 혐의, 이 혐의로 산자부 공무원 3명에 대해서 영장심사를 하고 그 중에 2명을 구속했습니다. 구속영장을 발부했다는 것이죠. 이게 가지고 있는 의미가 굉장히 크다. 이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. 왜 그러냐면 사실은 지금 추미애 장관, 어찌 보면 여권 전체와 윤석열 검찰총장 측이 지금 대립하고 있어서 검찰은 뭐 혼돈 아노미 상태죠. 이 상태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이두봉 대전지검장이 지휘하는 이 월성 수사, 이 문제에 관해서 칼자루를 하나 새로 쥐게 됐다. 그래서 또 다른 트랙에 여권과 윤석열 사단 간에 지금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그러는 건데, 거기서 이쪽에서 승기를 잡은 겁니다. 그러다 보니까 이쪽은 현재 계속 진행 중이고요. 이런 상황이라서 이것이 여권 전체의 흐름과 관련해서 또 그걸 방해하려고 할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. 이런 얘기고요. 자, 산자부 공무원에 대해서 구속영장이 청구된 사람은 3사람입니다. 산자부의 원전정책국장, 그 다음에 과장, 그 다음에 서기관, 이렇게 3사람인데요. 2사람에 대해서만 청구가 됐고 1사람은 기각이 됐는데, 이 1사람은 잠시 뒤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오세용 대전지법 영장판사가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, 이렇게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는데, 뭐 증거인멸은 이미 했으니까 근데 또 염려가 있다, 이런 얘기입니다. 그것도 잠시 뒤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이 사람들에 대해서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12월 2일이죠. 원전정책국장 비과장, 문과장입니다. 민과장이 아니고 이 사람은 정과장, 그 다음에 또 1사람은 김서기관, 그 밑에서, 그 다음에 그 위에 국장은 문국장, 이렇게 3사람인데, 이 사람들이 이제 받고 있는 혐의는 구체적으로 뭐 감사 방해, 그 다음에 뭐 공문서 손괴,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, 산업부 PC를 감사원이 압수하기 하루 전, 그러니까 작년 12월 1일입니다. 1일 밤, 일요일이었다고 하죠. 밤 11시 30분에 왜 일요일을 택했는지 아시죠? 그거는 산자부 다른 공무원들이 출근 안 하는 날, 그때 심야에 들어가서 그걸 다 삭제한 겁니다. 그래서 그때부터 2시간에 걸쳐서 아주 조직적으로 이 부분을 삭제한 거죠. 444개의 원전 관련 파일을 삭제한 겁니다. 그래서 이런 혐의로, 그러니까 이게 뭐 방실 침입, 감사 방해, 뭐 이런저런, 그러니까 뭐 각종 증거인멸 혐의를 받고 있는 것이죠. 여기에 대해서 이 산업정책국장이라는 문 국장은 흔히 양재천 국장으로 부릅니다. 왜 그러냐면 백운규 당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아마 집이 그 근처인 모양이죠. 그래서 양재천을 함께 산책할 정도로 가깝다. 이래서 산자부 내에서는 양재천 국장으로 부른답니다. 이 사람이 원전산업정책관을 맡고 나서 그 다음에 장관 정책보좌관으로 갑니다. 이게 뭐 측근 중에 측근이죠. 그러니까 아마 이런 일을 저지르지 않았을까. 누구를 믿고? 백운규 장관을 믿고. 그럼 백운규 장관은 누구를 믿고? 청와대를 믿고. 이렇게 되는 겁니다. 그 다음에 흔히 언론에 죽을래 과장으로 표현되는 정 과장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. 이 사람은 영장이 기각됐습니다. 왜 기각됐느냐? 이 사람은 백운규 당시 장관한테 월성 1호기 폐쇄하고 관련해서 2018년 4월 달에 아이고 이거 폐쇄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한시적으로 가동하는 것이 훨씬 더 경제성이 있습니다 라는 보고서를 올리니까 백운규 장관이 너 죽을래? 이렇게 얘기했다는 바로 그 죽을래 과장입니다.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찌 보면 제대로 일을 하려고 했는데 장관이 하도 압박을 가하니까 이 사람은 할 수 없이 이제 경제성을 조작했다. 뭐 이런 의미도 되고, 그 다음에 이 사람이 결정적으로 그 영장 발부가 안 된 이유는 이 사람이 대체적으로 그 혐의를 시인했다고 합니다. 다른 사람들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대체적으로 혐의를 시인하니까 당신은 증거인멸 염려가 없네? 이런 식으로 해서 구속영장을 내주지 않은 겁니다. 다른 2사람은 내줬고요. 이 사람이 죽을래 과장인데 이 죽을래 과장에 대해서 정말 죽을래라고 얘기를 했느냐? 국회에서 최재형 감사원장한테 질문을 한 국민의힘 의원이 있었습니다. 근데 이 부분에 관해서
아마 백운규 장관은 너 죽을래? 이렇게 얘기를 안 했다고 하는 모양이죠. 최재형 감사원장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부분에 관해서는 이걸 부인하지는 않았습니다. 근데 그 부분에 관해서는 진술이 엇갈리는 부분이 있었어. 그래서 백운규 장관이 심하게 질책했다. 이렇게 표현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. 이 참 판사 출신은요, 그 다음에 엘리트 판사 출신이라는 사람들은요, 엘리트 검사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사람들은 이 용어 하나하나에 굉장히 많이 신경을 씁니다. 그러니까 이런 질문을 딱 받았을 때 부인 안 하지 않습니까? 우선 부인 안 하고 그렇다고 시인도 안 합니다. 그런데 반시인하면서 그러나 의견이 엇갈린다. 엇갈린다는 얘기는 백운규는 부인한다 이런 얘기죠. 그렇게 얘기 안 했다 이제 이렇게 부인하는 모양인데, 부인하니까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심하게 질책했다. 뭐 너 죽을래나 뭐 심하게 질책한 거나 뭐 사실상 비슷한 개념인데, 그런 식으로 절반 정도를 시인한 바로 그 과정입니다. 그런데 이 사람이 자기 혐의를 상당한 부분으로 시인하고 있으니까 영장 발부가 안 된 거고요. 그 다음에 김서기관, 이 사람은 신내림 서기관이라고 흔히 부르는 사람입니다. 왜 신내림 서기관이냐? 이 사람이 직접 444건의 그 파일을 삭제한 인물인데, 감사원하고 검찰이 아니 감사원 감사 하루 전에 그것도 어떻게 알고 자료를 삭제했느냐, 그 밤에 심야에. 그랬더니 글쎄요, 근데 우리서는 없습니다. 그래서 나도 그 하루 전에 내가 삭제하고 나니까 다음날 바로 와서 압수수색 해가더라고요. 그러면서 저도 제가 신내림을 받은 줄 알았습니다.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. 이건 뭐 농담하냐?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대목이죠. 그럼 이 사람이 일개 서기관 주제에 무슨 농담하냐? 라는 식으로 검찰에 가서 더군다나 얘기를 할 수가 있을까? 감사원에 가서. 왜 그랬을까요?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입니다. 누굴? 청와대를.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. 그래서 이 사람 끝까지 부인하니까 구속됐습니다. 근데 이 사람들이 왜 중요하냐면, 이 사람들은 실무자들입니다. 실무 집행자들. 어찌 보면 참 안타까운 일이죠. 이 사람들은 결국 백운규 당시 장관이 막 윽박 지르고 압박하니까 어쩔 수 없이 자기 그 자리 원전산업정책관, 원전산업정책과장, 거기에 서기관 이러니까 자기가 맡은 일입니다. 그러다 보니까 자기 참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우리 흔히 얘기하지 않습니까?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한 측면이 있을 겁니다.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의 편에 서지 않았다. 그거는 사실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. 그걸 폭로하고 뭐 나 사실 이렇게 잘못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까지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그건 좀 심한 요구죠. 그건 뭐 저도 그렇게 못할 것 같아요. 그러니까 그러나 어찌됐든 간에 이 사람들은 적어도 지금 잘못은 시인해야 되는데, 지금 이 지경에 와서 지금 뭐 문재인 정권 끝나가는데, 그런데 아직도 그 중에 둘은 시인하지 않고 있다. 그러니까 영장이 발부되죠.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이고요. 이 사람들의 직접적인 지시자는 아마도 백운규 장관이었을 것이다. 장관이거나 아니 뭐 그 밑에 차관이거나. 그런데 차관 이름은 현재까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장관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, 장관과 국장, 장관, 국장, 과장, 서기관 이렇게 지금 라인이 형성되고, 자 그러면 그 장관은 그럼 누구 얘기를 듣고, 그러니까 이게 직접적으로는 감사원 자료에 보면 직접적으로는 문 대통령 얘기도 듣고,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바로 문 대통령의 얘기를 전달받은 최희봉 당시 산업정책비서관입니다. 청와대. 이 사람 얘기를 듣고 그 사람 얘기는 문 대통령의 얘기일 것이다 라고 믿고서 백운규 장관은 밀어붙였을 것이다 하는 짐작은 감사원 그 자료를 보면 누구도 의심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. 거기에 관련 법규의 위반 가능성까지 다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. 적시가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곧 검찰은 이제 백운규 장관과 최희봉 당시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을 소환할 텐데, 이 최희봉 씨는 현재 한국가스공사 사장을 하고 있습니다. 이것이 아마 당시 그 일에 대한 보상 차원으로 이루어진 낙하산일 것이다. 이렇게 충분히 짐작이 되는 것이죠. 자, 그런데 이 외에 검찰이 또 추가로 단서를 포착했다는 겁니다. 올해 10월 20일에 감사원이 이 감사원 결과를 감사 결과를 발표했죠. 근데 발표하자마자 곧바로 검찰 수사가 들어올 거라는 건 누구든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? 그러다 보니까 그쯤에 검찰 수사에 대비해서 문서 파쇄를 다시 한번, 이제는 파일만 지우는 게 아니고 관련 문서까지도 다 없애버리자, 아예 증거를 싹 날려버리자 하는
그런 것을 모의한 정황이 또 포착이 됐습니다. 이래서 검찰 수사가 무서운 겁니다. 그러니까 지금 여권도 이 수사를 못하게 또는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못하게 하기 위해서 2번에 걸쳐서 학살 인사를 진행을 했고요. 그것도 안 되니까 이제 드디어 윤석열 찍어내기를 하려고 하는 이유가 검찰 수사가 그래서 무서운 겁니다. 디지털 포렌식을 대전지검에서 하는 과정에서 이런 정황이 포착이 됐습니다. 또 모의를 해서 뭐 자기네들이 단톡방을 만들었던가 뭐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았던가 해서 야 이제 파쇄하자, 이게 도저히 안 되겠다. 산업부 공무원들이 이렇게 했다는 정황이 포착됐으니까 또 이와 관련해서도 또 구속영장이 청구될 가능성이 매우 많죠. 그리고 이제 이렇게 되면 결국 최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을 소환조사한다는 얘기는 청와대로 수사 우위선을 확대한다, 뭐 이런 얘기가 명백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청와대가 그래서 긴장을 하는 것이고, 그래서 이 수사를 막으라고 바로 백운규 장관의 변호인을 했던 그런 이용구라는 변호사를 지금 법무부 차관에 갖다 앉힌 겁니다. 그러니까 이 사람이 추미애하고 잘 짜서 어떻게든지 이걸 막아라, 이 월성 수사를, 이런 임무를 띄었다고 우리가 해석을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,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. 이 사람들이 검찰이 실제 압수수색한 거는 11월 5일입니다. 그 전에 파쇄 모의를 했다 하는 것이고요. 협의를 했다는 거죠, 자기네들이. 근데 여기에는 지금 영장이 청구됐던 그 3사람 외에 다른 공무원들도 동참했습니다. 왜 그랬을까요? 이 다른 공무원들은 왜 뒤늦게 숟가락을 얹었죠, 여기에다가? 그거는 확실한 비호 세력이 있다. 누굴까? 청와대일 것이다. 공무원들이요, 현 장관이나 청와대가 비호를 하지 않으면 절대 임기 말에 이런 데에 안 갑니다. 왜냐하면 최순실 국정농단 때 이미 다 봐왔지 않습니까? 임기 말에 또는 뭐 청와대 비서실장이 시킨다고 그래서 그거 했다가 전부 다 줄줄이 감옥에 가는 거 다 봤는데, 그걸 보고서 과연, 하긴 지금 뭐 청와대에서 뒷배경이 있다고 할지라도 웬만한 공무원 같으면 안 할 텐데, 제가 보기엔 참 간 큰 공무원이나 아니면 어리둥절 공무원이다, 아니면 또 신내렸던가, 이런 사람이 아니면 지금 여기에 가담하지 않습니다. 아니 왜 침몰하는 배에 승선을 합니까? 거기서 하선을 하는 것도 모자라서. 이런 의미가 되기 때문에 이거는 누군가가 확실하게 내가 보장을 해주겠다라고 한 그 감언이설에 속아서 가담했을 것이다. 근데 여하튼 다른 공무원들도 지금 가담한 정황이 있다고 합니다. 그러니까 이거는 또다시 산자부에 아마 피바람이 불지 않을 수가 없다 하는 걸 말씀을 드리고, 자, 그러면 잘 아시지만 감사 결과에 보면 이 최초의 시발점이 문재인 대통령이 백운규 장관을 당시 만나자마자 아니 월성 원전 1호기는 언제 폐쇄합니까? 이렇게 질문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? 폐쇄하냐 마냐가 아니고 언제 폐쇄하냐는 거죠. 이 얘기를 듣고 백운규 당시 장관이 폐쇄해야 되나요? 이렇게 질문하면 바보죠, 그거는. 그러니까 이제 언제 폐쇄하냐니까, 대통령의 뜻은 폐쇄 쪽에 방점이 찍힌 건 물론이고 언제 폐쇄에 관심이 많구나. 그러면 내가 언제 폐쇄한다고 대통령한테 보고를 해야 산자부 장관을 계속 유지할 수가 있겠구나. 이런 생각을 하는 건 뭐 삼척동자도 다 아는 얘기 아니겠습니까? 그러다 보니까 백운규 장관이 그 얘기를 딱 알아듣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최희봉 산업정책비서관으로부터 대통령의 뜻이 어디에 있다 이걸 전달받고 계속해서 이 아랫사람들을 압박해서 경제성도 조작하고 한수원도 아마 압박했을 것으로 좀 봅니다. 그래서 한수원 이사회 열어서 거기서 그냥 통과시키고 거기서 뭐 묻지마 통과죠. 장관이 청와대의 뜻이라는데 이렇게 됐을 가능성이 아주 크고, 그 정황은 감사원의 감사 자료에 명확하게 관련 법규 위반 사실과 함께 적혀 있다. 그러니까 이번 대전지검 수사는요, 어찌 보면 수월합니다. 감사원 감사 결과를 확인만 하면 됩니다. 자, 그런데 이걸 지금 그 대전지검 주변, 검찰 주변에서는요, 1월 달에 검경 수사권 조정 실제 실무가 이제 다 집행이 됩니다. 이걸 기화로 대전지검 수사팀, 이두봉 대전지검장과 이상현 부장검사죠, 이 사람들을 전적으로 교체할 것이다. 지금 이런 설이 파다합니다. 저도 그게 사실일 거로 믿습니다. 그러니까 핑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른 인력 재배치라고 핑계대면서 대전지검장과 그 수사 실무 책임자죠, 이상현 부장검사를 둘 다 싹 날려버릴 겁니다. 그리고 그 자리에 추미애 사단을 앉히겠죠. 자, 그러면 이두봉 지검장과 이상현 부장검사는 어떻게 해야 되겠죠? 이 사람은 윤석열 사단으로 알려진 사람들입니다. 어떻게 해야 되죠? 그 전에 수사를 끝내야 됩니다.
그렇기 때문에 백운규, 최희봉 이런 사람들에 대한 소환 조사가 아마 거의 곧바로 이루어질 것으로 봅니다. 그렇지 않으면 잘못하면 날아가게 되는 것이죠.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른바 이 월성 수사를 방해하려는 추미애 사단 또는 여권 사람들과 그다음에 이것을 방해하기 전에 어떻게든 큰 줄기를 잡거나 아니면 마무리를 지으려고 하는 대전지검의 게임이 시작되는 것이다. 그런데 그 칼자루는 어제 영장 발부가 됐기 때문에 이제 2명은 구속 수사를 할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? 나머지 1명도 사실상 시인이 있기 때문에 불러서 언제든지 수사를 하고 정확한 얘기가 거기서 나올 수도 있습니다. 그래서 제가 칼자루를 쥐었다.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또 뭐가 나오냐? 그럼 수사는 어디까지 갈 것이냐? 저는 문재인 대통령까지 가지는 않고 문재인 대통령은 빈칸으로 놔둘 것으로 봅니다. 최희봉까지 가는 것이죠. 여기까지 가면 이 빈칸은요, 문재인 대통령이 끝남과 동시에 이제 채워지게 될 것이다.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가 끝남과 동시에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. 감사합니다.